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5쪽에 3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면은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면 산소와 물이 생성된다. 이거를 그대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자,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서 산소와 그리고 물이 생성이 된다. 자, 근데 여기에서 개수를 맞춰줘야겠죠. 얘는 좀 간단한 편인데, 자, 왼쪽에 봤더니 수소가 2개, 오른쪽에 2개. 근데 산소의 개수 왼쪽은 2개, 오른쪽은 3개. 맞지가 않죠. 자, 근데 얘가 O2 상태로 있으니까 여기 앞에 뭔가 바꿔줘도 어차피 짝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홀수 1개 있는 거 앞에다가 2를 한번 적어줘 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산소는 총 4개. 그럼 왼쪽에 여기 앞에다가 2를 적어주면 산소가 총 4개가 되겠죠? 그러면 수소의 개수를 봤더니 왼쪽에 4개가 되고 오른쪽도 앞에 개수 2를 써주게 되면서 4개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물질의 상태를 적어줘야 되는데 과산화수소는 액체, 그 다음에 산소는 기체, 그리고 물은 액체 이렇게 적어서 완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연소해서 질소와 수증기가 생성된다. 암모니아가 연소하여, 자, 연소한다는 건 누구를 만나는 거죠? 그렇죠. 산소를 만나는 거죠. 얘가 산소를 만나게 되면 질소와 수증기가 생긴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제 개수를 한번 맞춰줘 볼게요. 자, 왼쪽에 질소 하나, 오른쪽에 2개가 있네요. 그러면 얘 자체가 2개가 있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2를 써주면, 자, 왼쪽에 수소가 총 6개가 되고, 오른쪽에는 2개가 있으니까 여기 앞에 3이라고 한번 써줘볼까? 자, 그러면 수소 개수는 맞아졌는데, 자, 여기 산소가 총 3개. 왼쪽은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3개로 맞춰주려면 2분의 3을 곱해줘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 개수에는 분수를 쓰지 않으니까 전부 다에다가 2를 곱해주게 되면은 얘는 4, 얘는 3, 얘는 2, 얘는 6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화학 반응식은 사실 간단하죠. 근데 뭐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을, 그리고 혹시나 너무 어려운 것들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그 미정계수법을 사용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를 보면은 포도당을 발효하여 에탄올을 얻는 화학 반응식인데, 자, 여기에서 포도당 90g으로 얻을 수 있는 에탄올의 질량을 묻고 있죠. 자, 그때 뭐 분자량들은 다 나와져 있고, 자, 여기에서 보니까 질량, 그리고 질량, 그렇다고 해서 바로 주어진 질량으로 에탄올의 질량을 구해줄 수가 없더라. 왜냐면 화학 반응식에서 이 반응하는 이 개수의 비가 질량의 비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몰수비로 또 몰수라는 걸로 얘네들을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얘 주어진 질량, 포도당의 질량이 총 90g을 줬대요. 90g으로 줬는데 얘가 반응하는 몰수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얘의 분자량을 알고 있죠. 얘 분자량은 180이에요. 180g/몰. 자, 그러면 얘를 나눠주게 되면, 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몰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보니까 몇 몰이 반응을 했어요? 그쵸? 0.5몰이 반응을 한 걸 알 수가 있죠. 0.5몰이 반응을 했을 때 에탄올은 과연 몇 몰이 생겼을까요? 자, 보니까 개수가 얘가 1대 2라는 거는 얘가 0.5몰 반응했을 때 생기는 건 2배인 1몰이 생기겠죠.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에탄올의 분자량을 알고 있어요. 에탄올의 분자량이 46g/몰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 에탄올의 질량이에요. 자, 이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반응한 몰수에다가 몰 질량을 곱해주면 총 46g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에탄올의 질량을 46g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에 8번 문제. 네,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보면 나트륨이랑 물이랑 만나서 수산화나트륨이 되고 뭔가가 생겼죠. 자, 이 뭔가가, 이 가는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거를 가지고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개수를 한번 완벽한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나트륨이 총 2개, 그리고 오른쪽은 나트륨이 X개가 있네요. 자, 우리가 여기에 한번 그냥 2를 넣어줬죠. 자, 2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일단 나트륨은 맞고, 그다음 왼쪽에 산소가 2개가 있었죠. 여기도 산소 2개가 됐네. 자, 그 다음에 수소 2개가 2개 있으니까 총 4개인데 여기에는 수소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럼 수소 2개는 어디 갔을까요? 바로 얘가 그 수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나트륨을 물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수용액 상태와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건 바로 H2겠죠. O2가 아니라,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X는 2다라는 기억 보기 맞죠? 네, X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반응물의 총 질량은 생성물의 총 질량보다 크다. 자, 우리가 이거와는 상관없이 항상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은 같아야 돼요. 얘네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응하는 질량과 그리고 생성되는 총 질량은 항상 뭐하더라? 같더라. 그래서 이것도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8번에 1번이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9번 문제에 친구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어진 건 뭐냐면 X 원자 한 개의 질량과 Y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주어줬어요. 근데 보통 한 개의 질량을 주어주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자량을 알려준다던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그 원자량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안에 아보가드로 수는 이렇게 나와 있죠. 6 곱하기 10의 23승. 자, 얘가 한 개의 질량이 이만큼이라면 이거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였을 때의 질량은, 자,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이면 이 원자가 1몰이 되죠. 그래서 1몰의 질량이 나오게 되고, 즉 1몰의 질량을 안다는 건 X 원자량과 Y 원자량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먼저 구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X의 원자량이라는 건 얘 한 개의 질량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6 곱하기 10의 23승이죠. 자, 그럼 10의 마이너스 23승, 10의 23승은 상쇄되고 얘네 둘이 구하면 12, 14. X의 원자량은 14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 다음에 Y의 원자량은 여기에다가 똑같이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승을 하면 10의 23승 마이너스 23승 없어지고 얘는 16. Y의 원자량은 16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 먼저 구하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X2 7g이랑 Y2 8g이 반응해서 생성된 XY2의 분자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화학 반응식을 먼저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여기 한번 써볼게요. X2와 Y2가 반응을 해서 XY2라는 물질이 생겼어요. 자, 개수를 맞춰줘보면 왼쪽에 X가 2개, 오른쪽에 X가 하나니까 여기 앞에 2를 한번 적어주면 X는 맞고, 자, Y는 총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2개니까 이렇게 2라고 적어주면 그러면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X2의 질량 그리고 Y2의 질량이에요.
자, 얘의 질량을 한번 적어줘 보면 얘는 7g, 그리고 얘는 8g이 있었대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질량을 가지고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이용할 수가 없죠. 질량비랑 다르니까. 그래서 얘를 몰 질량으로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 자, 우리 분자량 아까 앞에 맨 처음에 구했죠? 그래서 X의 원자량이 14니까 X2의 분자량은 28. 그리고 얘는 Y2는 16이니까, Y가 16이니까 Y2는 32. 그쵸? 자, 그러면 이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몰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얘 그래서 몰수가 몇이 나오게 되냐면 바로 0.25 몰, 그리고 얘도 0.25 몰이 나옵니다. 4분의 1, 4분의 1에서. 그래서 0.25몰, 0.25몰이 존재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X2랑 Y2는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얘는 1대 1의 반응이 아니라 1대 2의 반응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0.25가 있다면 얘가 반응을 해야 되는 몰수는 0.5몰인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얼마가 있냐면 0.25밖에 없대요. 그러면 얘가 0.25몰밖에 없으니까 얘가 몇 몰 반응할까요? 얘의 절반이 0.25의 절반인 0.125몰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개 반응물은 누굴까요? 바로 이 Y2라는 애겠죠. 얘가 한 개 반응물로 작용을 해서 얘가 전부 다 사용되지는 못하고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화학 반응이 나타날 때 이렇게 적어주면 굉장히 좋은데, 얘는 반응하기 전, 그리고 얘는 반응, 그리고 반응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적어주면 굉장히 보기가 편한데, 반응하기 전에 0.25몰, 0.25몰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개수가 1대2니까 0.125몰이 사용되고 Y2는 0.25몰이 사용이 되죠. 자, 사용된 건 마이너스로. 자, 그리고 사용되면서 얘가 몇 몰 생겼을까요? 얘가 1대2대2니까 얘는 0.25몰 생겼겠죠. 자, 그럼 반응 후에 봤더니 얘는 X2는 다 사용되지 못하고 남았어요. 요만큼 남았죠. 그리고 얘는 다 사용이 됐고 얘는 이렇게 생성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보고 한번 볼게요. 자, 이때 생성된 X, Y2의 분자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생성된 몰수가 0.25몰 생성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어떤 친구는 적어주기는 했지만, 지금 문제에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정확하게 분자수하고 몰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거나 혹은 개라고 명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보가드로 수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개수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문제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명명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분자수를 보면은, 자, 0.25몰이 생성이 됐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그냥 아보가드로 수만 곱해주면, 자, 아보가드로 수가 몇이었죠? 아보가드로 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 자, 그러면 얘가 4분의 1이니까 1.5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생성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 괜찮게 잘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4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료인 LNG와 LPG의 주성분 물질과 화학식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각각 화학식에 맞는 분자량을 선생님이 미리 적어놨고, 자, 기억 보기를 한번 볼게요. 1g 속에 들어있는 H 원자의 수는 뷰테인이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량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1g을 각각의 분자량, 일몰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16분의 1몰이라는 양을 가지게 되죠. 얘는 44분의 1, 그리고 얘는 58분의 1몰이 1g 속에 들어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한 거는 이 각각의 분자의 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묻고 있는 건 H 원자의 수를 묻고 있죠. 그래서 각각 분자에 들어있는 H 원자의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4, 얘는 곱하기 8, 얘는 곱하기 10. 각각의 H 원자의 수를 곱해주게 되면은 얘네들의 값이 바로 1g 속에 들어있는 H 원자의 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더니 얘는 0.25, 얘는 약 0.18 땡땡, 그 다음 얘는 0.17 이런 값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건 바로 메테인이죠. 그래서 1g 속에 들어있는 H 원자의 수가 가장 많은 건 뷰테인이 아니라 메테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LNG와 LPG의 주성분이 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물질의 종류는 같다. 자, LNG랑 LPG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탄화수소이죠. 즉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로 되어 있어요. 자, 얘네들은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다 똑같이 뭐를 생성해내게 되냐면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얘는 맞더라. 자, 그래서 니은 거기는 맞고, 자, 디귿 프로페인 22g이 완전 연소되는데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에서 56m이다. 자, 우리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프로페인이 완전 연소되는 화학 반응식을 한번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페인은 C3H8. 자, 얘가 산소를 만나서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얘가 프로페인이 일단 그 전에 자, 여기 개수를 맞춰서 봅시다. 자, 지금 왼쪽에 탄소가 3개, 오른쪽에 하나. 자, 그러면 여기에 3이라고 한번 써보면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수소가 8개, 여기는 2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4라고 쓰면 수소 개수도 맞고, 자, 여기에 이제 산소를 한번 맞춰봅시다. 산소 4개, 6개, 그러면 10개니까 여기에 5라고 적어주면 화학 반응식이 잘 써지게 되죠. 자, 여기에서 프로페인이 지금 현재 22g이 완전 연소되는데 필요한 산소의 부피를 묻고 있어요. 그쵸? 자, 여기에서 자, 선생님이 이거 질량을 다 가능할 때는 뭘로 바꾸라 그랬죠? 뭘로 바꿔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꾸게 되면 얘의 몰 질량이 얼마냐면 44였어요. 그럼 이거를 나눠주게 되면 얘가 0.5몰이 되죠. 그래서 얘가 0.5몰이 있다는 뜻이에요. 얘 프로페인이 22g 있다는 소리는 0.5몰이 반응을 했다는 거고, 자, 얘가 0.5몰 반응할 때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몇일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 개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얘가 1대 5로 반응을 했으니까 얘가 0.5몰이 있으면 얘는 0.5몰의 5배인 2.5몰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산소의 부피를 구하면 되죠. 자, 우리가 1몰에서 가지는 기체의 부피가 22.4L라고 했으니까 22.4 곱하기 2.5몰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네, 그러면 56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프로페인이 22g 반응하려면 0.5몰이 반응하는 거고, 그 말은 산소가 2.5몰이 필요하고 2.5몰에 해당되는 산소의 부피는 56L구나. 그래서 이거 디귿은 맞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보기에 있는 4번이 정답이겠죠. 자, 그럼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3번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해줬는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탄소가 연소될 때 부피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25도씨에서 실린더 속에 탄소 12g과 산소 48g을 넣고 피스톤이 정지하면 피스톤을 고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의 부피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린더 속에 탄소와 산소가 완전히 연소되도록 한 다음에 온도를 다시 25도로 맞춰준 후 피스톤의 고정 장치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피스톤이 움직여서 연소가 되기 전과 후에 부피 변화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자, 여기 이 탄소랑 산소가 만나서 연소되는 먼저 화학 반응식을 먼저 적어줄게요. 자, 보면은 탄소랑 그리고 산소가 만나서 완전히 연소되게 되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개수 맞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데 이때 한번 기억 봅시다. C가 완전히 연소되면 실린더 속에는 O2와 CO2가 함께 존재한다. 우리 요거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어져 있는 이 질량을 가지고 어떤 게 좀 남게 반응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질량이 뭐냐면 탄소가 현재 12g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산소는 48g이 주어졌어요. 자, 이때 질량을 우리 몰수로 바꿔줘야 개수로 우리가 따져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몰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몰 질량을 보면 얘는 12 그리고 얘는 32. 자, 그래서 요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몰수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1몰, 얘는 몇이냐면 1.5몰이 나오게 되고,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반응하기 전에 탄소는 1몰이 존재했고 산소는 1.5몰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반응하기 전에. 자, 근데 그러면은 이때 반응하기 전에 1몰, 1.5몰 얘네 두 개가 전체 다 완전히 반응을 하느냐? 반응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을 살펴보면 앞에 개수가 전부 다 1이에요. 즉, 이 탄소랑 산소 분자가 1대1의 비율로 반응을 하니까 얘가 반응을 1몰이 반응을 할 때 얘도 몇 몰 반응하죠? 그쵸? 1몰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반응을 이렇게 1몰 반응하게 되면 반응 후에는 뭐가 남나 봤더니, 자, 반응할 때 얘랑 1몰씩 반응해서 얘가 몇 몰 생성돼요? 얘도 1몰이 생성되죠. 그래서 반응 후에는 뭐가 남냐면 탄소는 완전히 다 반응을 했으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0.5몰이 남죠.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1몰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억 보기를 보면 C가 완전히 연소되면 실린더 속에는 O2와 CO2가 함께 존재한다. 자, 반응을 하고 나서 봤더니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CO2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남아있죠? 그렇죠. 얘 산소도 같이 남아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산소와 CO2가 함께 존재한다. 기억 보기 맞고. 자, 니은. 기체의 부피는 연소한 전후가 같더라. 자, 기체의 부피를 따져줄 때는 이거 어떤 친구들이 되게 궁금해했는데, 자, 일단 요거 디귿부터 한번 볼게요. 연소 후 실린더 속에는 총 2.5몰의 물질이 있다. 자, 연소 후에 남아있는 물질. 자, 연소 후에 실린더 속에는 몇 몰의 물질이 남아있죠? 자, 얘네 두 개 더하면 1.5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연소 후에는 2.5몰이 아니라 1.5몰이고, 자, 그리고 반응 전에가 몇 몰이에요? 총 얘가 2.5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한 몰수를 보면, 반응 전과 후의 몰수를 따져보면 얘가 줄어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니은에서 보면 그러면 당연히 기체의 부피도 줄어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기체의 부피를 따져줄 때는 우리는 반드시 뭐만 따져야 되냐면 기체만 따져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C는 탄소는 무슨 상태죠? 얘는 고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체의 부피로 치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는, 자, 반응 전에 있는 기체의 부피는 바로 1.5몰이었고, 자, 그 다음에 반응 후에는, 자, 얘네 둘이 남았는데 얘네 둘 다 무슨 상태죠? 얘네 둘 다 기체 상태니까 이 두 개 0.5와 1을 더한 1.5몰 만큼의 기체의 부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를 따져봤더니 연소하기 전에도 1.5몰에 해당되는 부피를 가지고 연소된 후에도 1.5몰이라는 양이 가지는 부피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얘랑 연소선과 기체 부피는 같아.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고 디귿은 틀린 3번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았고, 이 문제를 푸는데 사실 어려움들이 많을 거라고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이걸 처음 접할 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풀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처음에 접했을 때 이거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혹시 다른 문제를 풀다가도 모르는 문제 있으면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았습니다.